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교수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문정부 국가통계 조작, 국기문란과 대국민 사기극으로 심각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집값을 최소 94차례나 조작을 압박했고 관련자들은 엄벌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과 소득, 고용 통계 전반에 대규모 조작이 있었다는 9월 15일 감사원 발표는 실로 충격적입니다. 내가 말을 잘 듣는 편이 아니었다는 눈물의 고별사를 남긴 통계청장 후임에 좋은 통계로 보답 운운했던 인물이 왔을 때부터 무수한 의혹과 합리적 의심이 제기됐었습니다. 하지만은 약간의 마사지를 넘어 노골적이고 강범위한 범죄적 행태가 5년 내내 자행됐다는 점에서 참담함과 좌절감이 밀려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것이라는 영화적 상상 속에서나 있을 법한 기상천외한 꼼수를 동원한 조작 정황이 넘칩니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이 스스로 조작하지 않으면 못 견디도록 뒷골목 건달들이나 하는 협잡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주만 더 마이너스로 조정해라. 수치가 잘못됐다. 윗분들이 부동산 대책 발표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파렴치한 지시로 집값 통계를 꽁꽁 묶었습니다. 주 1회 집값 확정치 발표를 주중치, 속보치, 확정치로 나누어 주 3회 산출도록 변경한 뒤에 사전 열람하며 공표전 제공 누설을 금한 통계법을 위반한 것은 애교 수준입니다. 감사원은 9월 15일 국가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장하상, 김수현, 김상조, 이호성 전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월 13일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감사원이 검찰에 제출한 수사 요청서는 600쪽이 넘고 증거 자료만 2만 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임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 6월부터 한국부동산원에 집계 중인 집값 통계치를 사전에 제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정부 통계 조작이 가장 심했던 분야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집값 정책이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5년간 최소 94차례 조작했습니다. 청와대는 최종 수치가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면 부동산원에 이유를 대라는 식으로 압박, 통계 조작을 유도했습니다. 국토부는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압박했고 부동산원은 표본 아파트 가격을 낮춰 압력하는 등 통계를 창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예측치가 0.67%에 오른 것으로 보고되자 청와대가 부동산원의 확정치를 낮추라고 지시했고 부동산원은 확정치를 예측치보다 0.22%포인트 내린 0.45%로 조작해서 발표했습니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부동산원이 불법적 주중조사 중단을 12차례나 요청했음에도 묵살했습니다. 나아가 추정치를 낮게 추정토록 압박하고 이 추정치대로 확정치가 나오게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부동산원이 부당한 지시에 반발하고 저항하자 국토부는 예산과 조직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도 했습니다. 얼마나 시달렸으면 부동산원이 2019년 2월부터는 아예 가격조사를 생략한 채
집값 주중 변동률을 임의로 예측해 보고하기까지 했을까 묻고 싶습니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이렇게 허위로 산출된 주중치마저 높다며 더 낮은 확정치를 가져오라고 호통치고 간철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가계소득과 소득 분배 지표가 악화되자 청와대를 압박해 조작을 유도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통계청 지표를 근거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소득 분배가 개선으로 전환됐다며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비정규직이 급증하자 일자리 통계 조작에도 관여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엉터리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소득 분배 고용 통계를 강범위하게 조작했습니다. 2017년 6월 가계소득이 0.6% 감소한 것으로 나오자 가중치 장난을 쳐서 도리어 1% 오른 것으로 조작을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렸는데 소득 분배가 오히려 더 나빠진 것으로 나오자 청와대는 노동연구원의 지시에서 하위 10%를 제한 근로소득은 모두 늘고 소득 불평등도 개선됐다는 가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허황된 말을 했습니다. 소득 격차 비율이 0.01로 2003년 이후 최악의 수치가 나오자 또 가중치 장난으로 배율 5.95로 조작해 발표했다고 합니다. 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선언 이후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증한 데 대해서도 조작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고용 예상 기간을 한 번 더 질문하는 병행조사를 실시한 탓에 나타난 현상이라며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기간제 급증은 아주 이례적이고 있을 수 없는 수치라며 병행조사 탓으로 돌리라는 청와대 호통에 통계청은 분석도 하지 않고 병행조사 효과를 23만에서 39만 명으로 뚝딱 추정해냈다고 합니다. 이 숫자도 약하다며 청와대가 30만에서 50만 명으로 주문하자 최종 발표가 그대로 나는 어이없는 일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또 모든 정책의 효과는 한 1, 2년 정도 지나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도 어렵습니다. 바로 몇 분기 후에 바로 효과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았는 것이죠. 저는 제 유튜브 방송의 이충근 교수 방송 34회차 즉 2020년 3월 5일에서 2019년 경제 성장률이 2.0%도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2020년 초에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프라이스인 상황에서 명목 GDP 성장률이 실질 GDP 성장률보다 더 높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9년의 경우는 문 정부가 2% 성장률을 맞추기 위해서 GDP 디플레이트를 과도하게 낮게 잡아 실질 경제 성장률이 명목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아마 실질 경제 성장률 2%로 맞추기 위해서 장난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의심이 됩니다. 이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GDP 디플레이트가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9년에 마이너스 1.2%를 보인 것은 이해가 되지만은 2019년에 마이너스 0.9%나 하락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019년 GDP 디플레이트가 외환위기가 겪었던 1999년 마이너스 1.2%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작한 것 같습니다. 1953년에서 2019년까지 GDP 디플레이트 변동률을 보면 마이너스를 보인 연도는 1958년 마이너스 1.9%, 1999년 마이너스 1.2%, 2006년 마이너스 0.2%, 또 2019년 마이너스 0.9%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 경제 성장률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원 통계 조작에 대해서 문정부 청와대 참모와 장관 차관들은 전 정부 통계 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 감사 조작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적반하장의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감사원의 보고서에 그 증거자료도 그렇게 많이 적어놨는데 한마디로 묵살을 했는 것입니다. 검찰은 감사원이 수사 요청한 22명을 포함해서 성역 없는 수사로 연루자들을 낱낱이 밝혀내서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통계 조작은 국가를 망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차제에 통계 사기와 관련된 자들을 엄격하게 조사하고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통계 조작은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관련자들을 강력 처벌하고 통계 관리 시스템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에는 다시는 이런 통계 조작이나 사기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